이번에는 최근 진행했던 보람의 아동센터 역할극 사례 공유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자주 흐름을 끊는 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데 끼어들기도 하고 다른 학생들과 인터뷰하는데 갑자기 끼어들기도 했고 다른 아이의 사소한 잘못에도 큰 소리로 고자질하기도 했고 혼자 프로그램실 안을 돌아다니기도 해서 저에게 2번 경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아이들이 뒷북이라고 말하는 독특한 모습을 그 아이가 보여준 것인데 그 아이는 제가 하는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계속 관심거리를 바꾸면서 행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참여해 2인 1조로 팀을 이루어 슬로우 모션으로 연기해 보도록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같은 조언을 내버려 두고 큰 소리로 웃으며 다른 아이들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다른 조에 속한 한 아이를 뒤에서 붙잡고 늘어지는 등 타인의 연기를 방해해서 저에게 3번째 경고를 받고 혼났습니다. 그 아이가 혼나는 순간 모든 아이들이 멈춰섰습니다. 그 아이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자 그 아이는 규칙을 모르겠어요 라고 답변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할 때 무얼 했는지 물으니 그냥 설명을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못 들은 이유를 물으니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자발적인 제보를 통해 그 아이는 평소에 딴짓을 잘하고 혼자 뒷북을 잘 치고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규칙을 모르는지 한 번 더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흐느끼면서 하나도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규칙을 알 수 있게 내가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라고 말한 뒤 한 번 더 역할극을 하자고 아이들에게 제의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한 번 더 천천히 규칙을 설명해 주었고 이해 안 되는 설명이 있으면 저에게 질문하도록 했으며 파트너를 잘 챙기도록 당부했습니다. 그 아이는 규칙에 맞게 역할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역할극을 마친 뒤 어떻게 하는지 알겠고 재밌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진행하다 보니 가장 어린 7세 아이와 8세 아이로 구성된 팀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7세 아이는 규칙을 지키기 위해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였는데 8세 아이는 슬로우 모션을 하지 않고 계속 빠른 속도로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세 아이는 파트너가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 불만을 보였습니다. 저는 8세 아이에게 슬로우 모션을 아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슬로우 모션을 몰랐습니다. 놀이 시작 전에 제가 슬로우 모션을 시범 보여주었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아까 불만을 보였던 7세 아이를 불러내어 2 아이의 역할을 재현해 보았습니다. 저는 8세 아이에게 슬로우 모션을 이해하는지 물어보았고 아이는 천천히 하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8세 아이가 규칙을 알게 되었으니 이번에는 이 아이들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한 뒤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아이들은 흔쾌히 응해 주었습니다. 7세, 8세 아이는 역할극을 한 번씩 더 경험해 보았고 2 아이는 웃음 띤 얼굴로 역할극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다른 역할극을 진행하려는데 한 아이가 손을 들어 지금 갑자기 경험해보고 싶은 연극이 생겼다면서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연극은 3단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이들이 모두 떠들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아서 담임교사가 교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2번째 장면은 교감도 아이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3번째 장면은 주인공이 교장이 되어 아이들에게 점잖게 조용히 하라고 말할 것이고 교실은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 역할극을 해도 괜찮을지 의견을 구했고 아이들은 재미있을 것 같다며 동의해 주었습니다. 약간의 사전 설정 시간을 가진 뒤 저의 신호를 받은 아이들은 교실 속 학생이 되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담임교사를 맡은 아이가 학생들을 조용히 시키는 데 실패했고 담임교사의 도움 요청을 받은 교감도 아이들을 통제하는 데 실패하고
담임교사와 교감의 호출을 받아 교장 역할을 맡은 주인공이 교실에 등장했습니다. 주인공은 의자 위에 서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계속 떠들자 주인공은 책상 위에 올라가 고성을 질렀습니다. 학생 역할을 맡은 몇몇 아이들이 왜 소리를 지르냐며 주인공에게 항의했습니다. 주인공을 맡은 아이는 이것 또한 역할극 장면인 줄 알고 아까보다 더 크게, 마치 돌고래가 초음파를 발사하듯 조용히 하라고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한 아이가 화가 났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인공에게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역할극을 중단시켰고 일어나서 삿대질했던 아이에게 내가 해결할 테니 진정하고 자리에 앉아주겠니?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사전에 설정한 것처럼 점잖게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주인공은 다른 아이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놀란 것 같았고 저의 설명 요청을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공에게 너를 혼내려는 것이 아니라 점잖게 말하지 않고 소리 지르는 것에 대해 설명을 부탁하는 것뿐임을 천천히 말해주었습니다. 주인공은 점잖게 말하기를 까먹었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방금 했던 역할극을 다시 해도 괜찮을지 의견을 구했고 교장 선생님이 조용히 해라고 크게 소리 지르면 학생들도 싫어라고 맞받아치도록 추가적인 설정을 넣었습니다. 아이들은 좋아요라고 외친 뒤 다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이 점잖게 얘들아 조용히 해라고 말했고 아이들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또다시 의자 위에 올라가 고성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들은 동시에 주인공을 향해서 싫어를 크게 외쳤습니다. 이번에는 교감 역할을 맡았던 아이가 자발적으로 합류해서 교장과 함께 조용히 해라고 또 한 번 외쳤고 아이들은 한 번 더 싫어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저는 역할극을 중단시키고 학생 역할을 맡은 아이들과 교사 역할을 맡은 아이들을 번갈아 보면서 이렇게 보니 어때? 라고 물어보았고 아이들은 괜찮아요, 재미있어요 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역할극 경험인데 역할극을 미리 준비해오는 아이들도 생겼고 호흡이 잘 맞는 역할극 콤비도 결성되었습니다. 지난주 병원에 다녀오느라 한번 빠진 것을 아쉬워하는 아이도 있었고 매주 금요일을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다면서 앞으로는 금요일에만 역할극을 하지 말고 월화수목에도 다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아이도 있어서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역할극은 사회화를 위한 안전한 놀이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그 생각을 실천하는 중입니다. 규칙 준수와 존중은 공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돼 우리가 함께 만들고 수정하고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회기를 진행하면서 몇몇 아이들의 독특한 모습이 점점 더 눈에 띕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독특함을 역할극 안에서 어떻게 보다 자연스럽게 다루어 줄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 봐야겠습니다.